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60회 시민경찰 TV 방송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 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를 방문하여 손상철 교수님과 함께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1200만 시대를 맞이해서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은 저희 시민경찰TV 14번째 죽어가는 생명 4분의 기적에 이제 출연하셨습니다. 네. 벌써 1년이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세월 빠르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출연하셨는데, 우리 이제 그 카메라 보시고 시민경찰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4회차에 출연을 했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우리 신민경찰TV에 우리 특히 박 교수님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60회차가 됐는데 이렇게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죽어가는 생명 살리기에 열심히 활동하면서 여러분께 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또, 자, 손상철 교수님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대한민국 탐정협회 상임회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 겸임교수를 또 이제 역임하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직접, 우리 국제구명구급협회 또 한국본부를 방문하게 된 계기는요.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그 6월 10일 날인가요? 이제 제가 기억하기는 그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접했는데 그 북서울 꿈의 숲에서 그 함께 가자 댕댕아라는 또 이렇게 축제장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강연도 하시고 또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또 기도 폐쇄 처치인가요? 예. 그런 것을 또 이제 모습을 또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국제구명구급협회를 직접 방문해서 정말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좀 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응대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는 이제 심폐소생술 CPR을 많이 이제 또 교육하고 어떻게 보면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저는 우리 손 교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반려동물에게 또 심폐소생술 아니면 기도 폐쇄 처치술을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게 반려동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00만 뭐 1500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위를 보면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데요. 저는 사실 이제 일본에 가서 반려동물 펫 CPR이라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도입이 필요한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사실 일본어로 된 그 교재를 한 권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번역까지 다 맞춰놨습니다. 맞춰놨는데 이게 이제 타이밍이 좀 적절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우연치 않게 올해 이제 그 행사에 초대를 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혹시 교수님 반려동물 저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생전에 있을 때 부친께서 반려동물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 80여 마리를 하늘에서 키우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반려동물들이 주는 것들은 어떤 심리적인 여러 가지 위안도 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혼자 사시는 우리 독거는 특히 이제 심리적인 치유나 이런 것들 전문으로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는데 이 반려동물들도 위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얘네들한테 개껌을 주잖아요. 사실 개껌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있을 땐 줘도 혼자 있을 때 주면 안 되는데. 개껌이 이제 저도 보면 개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삼키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씹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거의 또 이렇게 삼켜가지고 이제 먹다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한꺼번에 들어가면 그 기도가 객감이 폐쇄. 상당히 위험하겠네요. 예. 그래서 사람이 먹는 여러 가지 뭐 음식도 먹다가 이렇게 먹고 있으면 너무 먹니 하고 주인이 그러면은 얘네들 놀래가지고.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랬을 때 목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가 폐쇄돼서 빨리 처치가 안 되면은 심장이 정지하고 나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세포 손상, 뇌사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 흐름은 사람이나 사람이나 반려동물이나 같네요. 동일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육자들이 반드시 관심을 응급 상황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고. 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응급처치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일본 사례도 이제 말씀하시고 왔는데 예, 국내라든지 이렇게 애국에서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을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어느 지역의 그 소방관이라든지 예, 예, 또 맞습니다. 수의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직 교육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런 건 없고 그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너무 필요하다. 그거를 이제 예, 알고 이제. 사고 현장에 반려동물들이 있는 경우들도 많고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공공기관에서 보급시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보고 예. 민간 쪽에서도 그럼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보급을 해야 되겠구나는 어떤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기도 폐쇄 조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분을 이제 타인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지만은 네. 이런 반려동물 같은 것은 거기 견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양육자. 그렇죠. 양육자가 해야 맞는 건가요? 반려동물의 특성상 굉장히 얘네들은 뭐 후각이나 여러 가지 청각이나 이런 게 발달돼 있고 또 양육자와 그런 끈끈한 관계가 부분들이 또 있기 형성되죠.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음. 하게 되는 경우엔 굉장히 경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양육자들만이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교육이 어떻게 보면 양육자들 중심으로 네네. 이루어져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어요? 얘네들이 반려동물들이 주는 게 있으면 우리는 이 반려동물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사망의 원인을 보면 1위가 자연사입니다. 2위가 병사인데 병사 중에서도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그 사망 죽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위기 상황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장에서 빨리 응급처치할 수 있는 능력은 양육자들이 다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 장소에서 직접 그 사람에게 이렇게 CPR 하는 네. 것하고 반려동물한테 하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좀 설명을 알겠습니다. 드릴까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한테 큰 예, 도움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또 이야기 듣기로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마네킹은 저도 이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도 여기도 많이 여기 있죠.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아직까지 강아지 마네킹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 마네킹은 어떻게 국내에서 생산하는 마네킹은 구입하셨습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국내에서. 국내에는 이게 제작이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을 아직 심각하게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니까 장비를 개발을 해도 수요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 저기 네, 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외국에서.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뭐 절차라는 게 시간도 운송에 대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우리 이 예쁘게 생긴 인형들마저도 이 실제 모양으로 된 인형들을 막상 그렇죠. 구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은 저 뭐야 그 알리익스프레스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온 애들인데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많이 본 것 같아 가지고 인형 구하기가 쉽겠구나. 그럼 이 인형 안에다가 이제 공이나 이런 걸 넣어서 CPR 할 때 그런 느낌을 좀 하면은 직접적인 장비가 아니라도 충분히 그 훈련들이 될 수 있겠구나 했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도 고민 중이고 오직하면 SNS에 그 우리 반려견이나 반려무의 실제 모습과 관련된 인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돈을 주고라도 사겠다라는 이렇게 제공해 주면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런 심폐소생술을 또 이제 전문가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 탐정협회 또 이제 이렇게 그 상임 회장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민간 정보 이런 탐정이 굉장히 또 이제 아마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이제 국회 지금 그렇게 법이 이제 계류 중이지만. 돼야죠. 참. 그래서 혹시 여기 우리 이제 대한민국 탐정협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탐정 자격제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뭐 경기대학교하고도 하고 모 대학교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했었고 그랬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이 필요한 건데. 예, 이거 좀 끝나겠지 하다가 이게 오래 갔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이버 과정으로 할 수 있는 사이버 과정. 예, 제가 사실은 국내에서 사이버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그 아카데미를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솔루션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민간정보 아카데미는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료한 기수는 이제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그러면은 시험도. 우리 저 국내가 아니고 중국 쪽에서 뭐 인터넷이 되는 데면 어디에서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솔루션을 통해서 강의를 수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격 시험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정보 아카데미는 이제 크게 일반인과 경력자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찰이나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하신 분들, 또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예를 들면 석사학위가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국가 자격, 예를 들면 변호사나 변리사나 행정사나 법무사나 이런 뭐 경비지도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1차 시험 면제를 해줍니다. 1차 시험 면제. 그럼 2차 시험만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기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마치면은 사립 탐정사, 사립 탐정사 자격증을 예. 주는군요. 그리고 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경과되면은 사립 탐정 지도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사, 지도자 과정.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교수 요원, 교관 요원들을 이제 앞을 보고 이제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아카데미에 민간정보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코스업을 마치고 그럼 마치면 1차 시험 면제가 됩니다. 그럼 2차 시험만 보고 합격하면은 바로 자격이 수여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뭐 이렇게 또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좀 이제 정해진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사람과 반려동물 그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죠. 네. 모든 생명은 소중하죠. 사실 사람과 반려동물들은 역사 속에서 함께 이렇게 공존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 사람들이 많은 질병으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전 세계 1년의 사망자 중에서 33%를 차지하는 인구가 사망자의 33%인데 그게 약 1년에 186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몸 안에 있는 혈액과 혈관이 깨끗하고 이렇게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반려동물들도 기도가 폐쇄되거나 이물질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면 바로 양육자가 신속하게 CPR을 통해 가지고 일단 응급처치 후에 빨리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들이 죽게 되면은 우리 장례식도 치르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생명을 관리하는 것들, 양육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는 양육자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짧게라도 이 교육 과정들을 이렇게 들어오셔서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펫CPR 그리고 기도폐쇄 처치술을 능력을 익히시길 꼭 권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구명구급협회 손상철 교수님과 함께 사람과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및 기도 폐쇄 처치 등을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실습은 우리가 실기를 보여드리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도 폐쇄 처치를 먼저 좀 해보고 네. 그리고 반려동물 기도 폐쇄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한번 해보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수님이 한번 네,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환자의 역할을 반자 역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렸을 때 우리 사탕 먹다가 갑자기 네, 딱 걸린 걸려가지고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네, 해볼까요? 연기력을 한번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이렇게 목에 뭐가 걸렸을 때 신속하게 이걸 빼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기침을 하게 됩니다. 기침은 자가치유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침할 때는 처음에는 건드리지 않아요. 기침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침을 했는데 안 나오면은 얼굴이 새빨게 좀 힘이 들어 보인다. 그때는 옆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증상을 확인합니다. 지금 혹시 목에 뭐가 걸렸나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의식이 있는 사람을 CPR 할 때는 또는 응급처치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응급처치 할 수 있는데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보셨죠? 바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는 배부고타법입니다. 이 환자의 기도폐쇄가 된 환자의 등을 두드리는 건데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등을 두드릴 때는 환자의 뒤편에 서지 않습니다. 뒤편에 쓰는 경우에 호흡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배부고타 있을 때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게 되면 붙잡아서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측면에 와서 스탠스를 안정되게 잡고 입 쪽이 낮아져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숙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깨 축지 라인 그리고 몸의 정중앙을 손바닥 전체가 아니라 손꿈치로 이 부분을 5번을 두드립니다. 이때 환자의 신체적인 조건, 그 다음에 기침하는 거에 맞춰서 두드려주면 더 효과가 있겠죠? 자, 제가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다섯, 나왔나요? 예, 괜찮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5번 단위, 5회 단위로 반복해서 나올 때까지 해주는 것을 배부고타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떡 종류, 예, 또는 이제 스테이크 같은 거 먹다가 이게 딱 걸리면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헨리 하일리 박사가 이런 걸 어떻게 빼내지 하다가 연구한 게 복부에 압력을 좀 올려가지고 이걸 밀어내자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름도 본인의 이름은 하일리법입니다. 그것은 자 우선 정면에서 보시고요. 자 어깨를 양발을 벌리게 하고요. 키가 환자가 크면 더 넓게 벌리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조자는 환자의 스탠스가 보통 횡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구조자는 다리가 이 사이로 들어가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자를 만약에 이렇게 당겼을 때 이 환자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제 쪽으로 끌려와버리고 이렇게 넘어지면은 제가 만약에 똑같은 스탠스로 서 있으면 같이 넘어져서 다치게 되기 때문에 다리를 여기 넣어서 제가 체중을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해준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팔은 이렇게 들어가 한 손을 이런 식으로 잡고 환자의 배꼽이 명치 아래 여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배꼽이 명치 아래 바로 누르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죠. 만약에 명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명치를 여기 가면 눌러보면 아플 거예요. 네. 그리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 놓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놓고 이런 압력이 들어가면 골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이 명치 아래를 딱 잡고 여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손을 이렇게 감싸주고 반면적을 좁게 해서 좁은 쪽이 배에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반대손이 손날을 잡아서 내 몸 쪽으로 당겨줍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안 들어가겠죠? 그럴 때 위로 둘, 넷, 좀 어떻게 통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나요? 맞습니다. 예, 5번을 한 세트로 해서 반복을 해줍니다. 이게 하일리법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배부고타는 건 목에 걸린 걸 두드려서 진동으로 뱉어내게 하는 거고 조금 전에 했던 건 복부에 압력을 줘서 밀어내는 거거든요. 요걸 같이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배부고타 5번 해서 안 나오면은 바로 환자의 뒤쪽으로 들어가서 하일리법 5번 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도록 유도를 해주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일리법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 못할까요? 이렇게 이제 뭐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렇죠. 노약자라든지 내루 장애가 있거나 네. 또는 임산, 배합력 노출. 네. 그 다음에 또 복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맹장이나 담낭 제거 수술을 하면은 요즘 거의 복강경으로 해요. 그럼 겉에는 빨리 하는데 속에 그 부분들은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럴 때 복부에 압력을 주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서서
그 환자의 가슴을 당기는 흉부 압박법을 씁니다. 그럼 이제 똑같습니다. 스탠스는 하임리법하고 똑같아요. 어깨 넓이를 벌리시고요. 손이 단 배로 가지 않고 배에 안 되니까요. 가슴 쪽으로. 그리고 환자의 등과 구조자의 가슴이 딱 밀착된 데서 이 손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대로 두고 손 등을 이렇게 감싸주고 내 몸 쪽으로 바로 당깁니다. 예, 어때요? 느낌이 갑자기 느낌이 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현장에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기도가 폐쇄된 것을 뽑아내는 게 이제 사람에 대한 기도 폐쇄 처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은 어떨까요? 신체적인 구조가 차이가 있죠. 근데 똑같이 등을 두들고 털어주고 또 하임리법을 하는 방법들은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요즘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라이프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영아나 소아 성인들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요건 사이즈가 성인에게 맞게 소아나 요거 이제 영아용입니다. 이렇게 영아가 기도 폐쇄된 경우에는 사실 얘네들은 등을 5번 두들고 가슴을 5번 누르는 기도 폐쇄 처치실 분이 없거든요. 하임리법이나 이런 걸 못해요. 왜냐면 약하니까. 우리 좀 아까 소형견들처럼 잘못해서 압력이 세게 들어가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100% 나온다라고 꼭 보장은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개발된 장비가 이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아이의 코와 입 인대를 딱 막고 이걸 손잡이를 잡고 밀어넣습니다. 밀어넣고 기도 유지를 잘 해야 돼요. 기도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안 나오니까 기도를 유지를 싹 해주고 여기서 이걸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걸린 걸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라이프백의 사용인데 이게 보급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그 영아나 소아들을 주로 많이 케어해주는 우리 어린이집들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거 하나가 필수적인데 얼마 전에 한 원장님이 이제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줬어요. 어딜 보니까 이게 있는데 이걸 해외 직구를 통해서뿐이 못 구하니까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이게 이제 해외 직구를 하면 우리가 구입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판매를 하려고 하면 일단 세금 관계나 관세 문제도 있고 수입에 대한 문제가 좀 자기가 사서 자기가 쓰면 모르는데 우리가 사서 이거 판매가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럼 직구를 도와주거나 이런 방법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출생률이 뭐 거의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남는 이런 우리 국내 현실에서는 이 기도가 폐쇄돼 가지고 과거에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었죠. 영화를 너무 폭신폭신한데 높이 나오니까 걔네가 가만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 성장을 하면 뒤집거든요. 뭘 딱 뒤집었어요. 너무 폭신폭신한데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딱 내려서 질식해가지고 사망한 사건들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누워있을 때 했는데 엎드려가지고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바로 손에 닿으면 바로 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 이제 기도 폐쇄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했죠? 그냥 다리를 들고 아마 우리 교수님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딱 치면은 효과는 좋죠.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엎드리게 하고 뒤집고 이러는데 보통 100일만 지나면 아이들 체중이 5kg 이상 나가요. 그럼 7, 8개월 정도 가면은 10kg에 육박하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한 팔로 이 아이를 들어서 이거 사실 쉽지 않아. 훈련이 된 사람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2명이서 같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잡아주고 아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협력 방법들을 쓰는데 이런 장비가 있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는 정말 예쁘게 생겼죠? 이게 아주 CPR 전용 장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강아지 모양을 한 인형을 가지고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가 폐쇄되면 얘네들은 징후가 보여요. 어떤 거냐면 콕콕댑니다. 사람이 기침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앞발로 자꾸 입주위를 막 이렇게 긁어요. 그리고 혹시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을 좀 열어보면 잇몸이 하얗고 또는
혀 쪽이 파르스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몸이 하얗다는 얘기는 지금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혈액순환이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청색적으로 뜨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입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에 혹시 가까이 있으면은 이물질을 제거를 해냅니다. 그렇지만 저 안쪽에 있거나 보이지 않으면 손을 깊숙하게 넣으면 안 되겠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등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등을 두드릴 수도 있어서 살짝 들어서 입 쪽을 놔줘주고 등 쪽을 쳐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목에 걸려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응급처치는 상식이라고 저는 늘 주장하는데, 그럼 이쪽에서 다리 쪽을 이렇게 들어주고 이 부분을 털어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네. 우리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소형견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털어주면은 이 목에 걸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은 소형견들은, 대형견들은 아까 우리 사람처럼 하인미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흉곽 아래쪽을 눌러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소형견들은.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하죠? 거꾸로 이렇게 앉습니다. 안아가지고 입 쪽이 낮아지게 되죠. 그럼 어느 쪽이에요? 이 손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 흉곽 아래쪽 복부를 네? 다섯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입을 한번 열어서 안에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서 기도에 걸린 것들을 빼내는 방법이 우리 펫, 그러니까 즉 반려동물 기도 펫의 시에 하는 기도 펫의 첫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게 제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의식을 잃으면 뭘로 들어가야 됩니까? 심폐소생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펫 CPR이라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고 보급들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많이 될 건데요. 자, 펫 CPR은 우리 작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지금 아주 또 좀 작죠? 네.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보통 손바닥으로 누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심장 위치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의식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식이 있나 없나는 두드려 봅니다. 이렇게. 야, 이름이 있으면 뭐 메리 두드려 보고, 또 호흡이 있나 없나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호흡이 있나 없나는 손등에 여러분들 여기 대보면은 호흡이 있으면 느낌 있고요. 또 맥박 유무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바로 대퇴부 안쪽입니다. 대퇴부 안쪽. 여길 딱 조금 있다 이제 저 캐스퍼를 가지고 하면은 맥박이 대퇴부 안쪽을 딱 잡으면은 맥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손으로 해서 꽉 눌러봅니다. 누르면은 통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얘는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반려동물의 입을 열어서 혹시 이물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후에, 자, 항상 얘네는 눕게 되면은 왼쪽이, 이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왼쪽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 심장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심장 위치는 쉽게 얘기하면 발을, 앞발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팔이죠. 사람으로 팔 꿈치가 닿는 부분. 여기가 바로 심장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손을 겨눠서 여기서 눌러줍니다. 이 손으로 이 체계에 따른 한 손 가지고 누를 수도 있겠죠. 누를 때 혼자 할 때는 빠르기가 약 2초에 한 번꼴로 2초에 한 번꼴로 흉부 압박을 30번 해주고 인공을 2번 해주는 30대 2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29, 30, 30번 해주고는 바로 이 아이의 기도를 살짝 유지해주고, 그러니까 목을 너무 얘네들은 뒤로 젖히면은요 오히려 기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목이 일자가 될 수 있도록 딱 해주고, 입을 이렇게 다물게 해주고, 이 코를 통해서, 얘네들 같은 코와 입을 한꺼번에 덮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 불어주고 다시 흉부 압박 위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9, 30, 인공호흡 2번. 이런 방법으로 30대 2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커요. 이렇게 큰 경우에는 한 손을
잘 쓰지 않는 손을 이렇게 밑에 받칩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 와서 밑으로 놓고 잘 쓰는 손을 아까처럼 팔꿈치가 닿는 그 부위에 딱 올려줍니다. 올려줘서 여기서 압박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압력의 깊이는 이 반려동물들의 신체적인 조건에 맞춰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통상 소형견이라고 하면 14kg 정도 아래쪽을 얘기하고 대형견은 그 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처음에 했던 것은 얘는 이제 5kg 미만의 아이들, 아주 소형견이니까 손가락으로 해주고 그 이상의 아이들은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방법은 똑같습니다. 29, 30, 30번 해주고 다시 입을 이렇게 감싸주고 두 번 벌어놓고 다시. 그래서 사람과 동일하게 1초에 2번꼴로 흉부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을 반복해서 호흡과 맥박이 소생이 되면은 바로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기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수입한 장비인데 캐스퍼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셔가지고 한번 맥이 뛰나 한번 보실래요? 여기 손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시죠. 우리 반려동물들은 맥이 뛰나 안 뛰나는 대퇴부 안쪽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안쪽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맥이 뛰나? 맥이 뛰는 거 뜨고 있는 예. 예, 거기에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맥이 안 뛰고 의식이 없다 그러면 바로 CPR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맥이 없죠. 지금 맥이 안 뜹니다. 예, 맥이 없으면 CPR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 절차는 아까처럼 동일합니다. 뭐 의식 확인이나 호흡 확인, 또 입안에 뭐 이물질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CPR을 들어가게 되는데, 방법은 혼자 하는 것과 2인이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혼자 하는 것들을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30대 2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얘네도 팔꿈치가 닿는 그 부위가, 올렸을 때 이렇게 닿는 부위가 바로 심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우리 두 반려동물보다는 훨씬 좀 크죠. 얘는 이제 대형견이라고 했을 때 양손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한 손을 바닥에 놓고 한 손을 깍지를 껴서 이렇게 등 쪽에서 해주게 됩니다. 등 쪽에서, 앞쪽이 아니라 등 쪽에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팔을 곧게 펴고 체중을 실어서 이 친구의 신체적인 조건에 맞게끔 29, 30하고 바로 들어와서 입을 다물게 하고 코를 통해서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9, 30. 다시 입을 감싸주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호흡과 맥박이 소생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징후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그런 제일 먼저 호흡 유무를 확인하고 또 대퇴부 안쪽에 넣어서 맥박이 뛰면은 지금 응급 상황에 처치는 된 거죠. 그럼 이 반려동물이 왜 이렇게 쓰러지게 되나, 의식이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딜 가야 되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반려동물들, 우리가 무심코 보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처럼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그럴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양육자가 신속하게 이렇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와서 응급처치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